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명예를 운영하고 있는 최석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게임을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게임을 정말 잘했어서 롤 챌린저도 찍고 하스스톤에서 프로랑 국가대표도 했었는데요. 예전에 저는 포커도 진지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나름 온라인 레귤러로서 활동했던 적도 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변호사를 안 했으면 포커 선수로 좀 먹고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포커에 진심이었는데요. 근데 포커에서도 좀 짚어볼 만한 법적 쟁점들이 좀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로스쿨 때부터 포커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로스쿨생이 포커를 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포커를 로스쿨 1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막 도박을 한다거나 돈을 벌려고 포커를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로스쿨을 다니면서 동시에 하스스톤 프로로 활동을 하면서 상금을 쏠쏠하게 챙기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스스톤 대회가 폐지가 되고 상금이 축소가 되면서 이제는 여기서 프로로 활동하는 거는 힘들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로 활동을 할 만한 좀 다른 게임을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포커가 좀 시장 규모도 크고 저의 좀 게이머로서의 자아 실현을 하기에도 좀 용이한 게임인 것 같아서 바로 포커로 넘어가서 포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커를 시작해보니까 왜 홍진호나 이묘한 같은 그런 전 프로게이머들이 포커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런 게임에서의 어떤 승부사적 기질이라던가 멘탈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포커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해서 저도 덕분에 포커에서 꽤 괜찮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커를 즐기고 있진 않고요. 아무래도 좀 변호사가 포커를 친다고 하면은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포커를 접었고 대신에 이제 체스로 넘어와서 지금은 체스 마스터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 열심히 체스를 공부하고 있죠. 변호사님, 홀덤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전이 되면은 불법입니다. 요새 많이 즐기는 온라인 포커, 뭐 WPL이라던가 피만 포커 같은 앱의 경우에는 당연히 현금 결제해서 그 안에서 칩으로 적당히 게임 즐기는 거 정도로는 합법이지만 머니상이라고도 하죠. 이런 환전상을 통해서 딴 칩을 계좌이체로 받으면은 당연히 불법이 됩니다. 당연하지만 해외 플랫폼, 뭐 망고라던가 코인포커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이고요. 그리고 홀덤을 오프라인으로 즐기는 방법 중에서는 크게 홀덤펍과 오프가 있는데요. 오프, 적당히 방에 사람 모아놓고 캐시게임을 시켜서 딴 돈을 가져가는 거는 당연히 불법이고요. 홀덤펍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돈으로 입장료 내지는 음료수를 산 다음에 그 칩을 보너스로 받아서 그 칩으로 그 안에서 다 쓰는 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홀덤펍에서 우승을 하면은 상위대회에 참가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조금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이런 상위대회 참가권을 받아서 상위대회를 참가를 해서 입상을 하면은 상금의 계좌이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뭉뚱그려 보면은 돈 내고 홀덤펍에 입장을 해서 나중에 상금을 받는 구조가 되어서 어떻게 좀 잘 엮으면은 불법으로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이런 홀덤 대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지는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홀덤 그리고 홀덤 대회를 잘 아는 변호사로서는 이런 대회를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특히나 이런 상위 대회에서 원래는 양도가 불가능한 참가권을 막 뒷구멍에서 돈 받고 팔고 이런 경우가 좀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불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이런 걸 참가하실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불법이면 보통 어떤 루트로 잡히나요? 도박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 환전을 해주는 업체를 텁니다. 그 계좌 내역을 까서 그 계좌에 입금한 사람들 내지는 출금한 사람들을 경찰에서 불러서 조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그런 온라인 도박이라던가 오프라인 도박을 하다가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와라 내지는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러 와라 라고 연락이 오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도박장을 개설한 업체의 계좌가 털려서 꼬리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경찰 조사에 나가서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 혐의를 인정하고 처음부터 숙이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전략을 취할 것인가는 그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서 경찰 조사 전략을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도박에 얽힌 법적 리스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할 때에는 도박죄로 걸려서 처벌받을 것만 걱정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도박죄보다는 사기 도박에 얽혀서 돈을 다 털릴 위험을 더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흔히 블랙딜러라고 하죠. 플레이어의 핸드와 커뮤니티의 카드를 자신의 손기술로 마음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특정 사람들에게 유리한 큰 판을 만들어서 돈을 다 털어먹는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막 누군가에게 에이스 줘놓고 플랍에 에이스 띄우는 그런 간단한 거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디바이스를 쓴다던가 특수 환경을 쓴다거나 정말 다양한 부정행위가 존재하니까요. 조금 오프라인에서는 도박을 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프라인에서의 얘기고 온라인에서는 확률 조작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온라인도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사기 도박을 당해도 사기 친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도박을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로 자기가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도박을 하실 거면은 조금 대기업이 운영하는 도박, 예를 들어서 공인된 앱으로만 플레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홀덤 대회 위주로 참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도박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요. 그리고 또 대기업이 주최하는 대회를 참가해야 하는 이유도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그러니까 202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홀덤 대회가 정말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불과 3, 4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이렇게 규모가 큰 대회가 많이 없었는데 정작 제가 포커 접고 나니까 모든 회사에서 갑자기 막 붐이 일어서 막 상금 막 10억씩 걸고 대회를 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도 좀 잘 알아보시고 참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대회사가 좀 운영을 부실하게 해서 애초에 약정한 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포커 말고 다른 게임의 얘기인데 예전에 이제 오토체스라는 게임에서 우리나라의 선수가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 거의 월드 챔피언십급의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수도사라는 분이 중국에서 열린 대회를 우승을 해서 당시에 45만 달러, 거의 5억 이상의 상금을 받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회 규모도 엄청나게 컸고 중국 쪽의 대회 주최사도 굉장히 재정 상태도 괜찮은 편이었어서 당연히 상금을 주겠지 했는데 그 회사가 계속 상금을 안 주는 겁니다. 상금을 계속 안 주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 진수도사라는 분이 원래 받기로 한 상금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회 구조를 볼 때 상금 액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금을 지급할 대회 주최사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이 운영하시는 대회 위주로 참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WPL이라던가 뭐 그쪽으로요. 이건 여담이지만 솔직히 이런 포커 대회는 대회 주최하는 입장에서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해외 대회, 그러니까 뭐 WSOP나 뭐 WPT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즈율이 한 80%가 나옵니다. 즉 최대 20% 정도만 대회 주최 측에서 가져가는 방식인데 국내 대회에서는 프라이즈율 80% 나오는 거는 거의 없고요. 막 70, 60 나오고 심지어 어떤 대회는 30% 미만인 대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회 운영사가 대회를 개최를 하면은 쌓인 돈 100 중에서 70을 자기가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수수료를 많이 챙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포커를 즐기는 사람들은 이 대회 참가를 하는 데에만 의의를 둬서 어떻게든 이 티켓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도박이 불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도박 문맹이라서 좀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프라이즈율도 좀 챙겨보면서 이런 대회를 참가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이득일까 라는 것을 항상 고민을 하면서 참가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홀덤 대회 관련해서 성공 사례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홀덤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주최 측에서 재정 상태가 영 좋지 않았는지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좀 요청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상금의 액수가 무려 1억 원을 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좀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좀 법률 꿀팁인데 본안소송,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무조건 보전 처분으로서 가압류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돈 안 주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개인이나 법인 상대로 소송을 이겨서 승소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도 나중에는 이게 집행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를 좀 받아서 대회 주최 측을 상대로 가압류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 가압류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대회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금 지급할 때니까 제발 가압류 좀 풀어달라. 그래서 가압류를 풀어주는 대신에 미지급된 상금을 전액 다 받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면 만약에 가압류를 했는데도 그쪽에서 돈을 안 주면은 제가 본연소송 들어가서 제가 가진 포커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판사님한테 설득을 했을 텐데 말이죠. 판사님, 이런 거는 ICM 탑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이런 포커 대회에서의 관행은 뭐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열심히 제가 가진 모든 포커 지식을 좀 동원했을 텐데 그런데 이쪽에서 순순히 돈을 줘가지고 좀 아쉽긴 했는데 어쨌건 저는 의뢰인이 돈을 받았으니까 뭐 만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커 실력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포커도 다른 게임과 마찬가지로 게임만 플레이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늘고요. 만약에 포커를 처음 입문하시거나 실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듣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토너먼트 기준으로는 벤 시비의 Raise Your Edge를 많이 추천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나단 리틀의 포커 토너먼트 마스터 클래스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어쨌건 변호사기도 하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나름 공부 구력이 좀 많이 쌓였는데요. 프로 공부로서 좀 봤을 때 벤 시비의 강의는 좀 난해해요. 이게 포커 초보자가 듣기에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조나단 리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비록 벤 시비만큼의 그런 경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커리큘럼이 딱딱 있고 PPT도 잘 정리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 딕션이 좋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좋지 않더라도 선생님의 영어 발음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나단 리틀의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포커 같은 경우에는 체스와는 다르게 공부해야 할 이론적인 부분이 막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 두세 개 정도 들으면은 그 뒤로는 자기 공부를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요. 솔버 돌려보면서 자기 핸드 리뷰하고 그리고 GTO 위자드에 올라오는 그런 아티클들, 기사들 같은 것도 꽤 좋으니까 그것도 꾸준히 읽어보시면은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레귤러로서 좀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포커 불모지인 대한민국 대회에서는 그야말로 미쳐 날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포커 치는 변호사가 소개하는 포커 내지는 도박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었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아무거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포커 핸드 리뷰도 환영하니까요. 뭐 토너먼트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핸드를 받으면은 어떻게 플레이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해주시면은 제가 보고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변호사 최석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